쎄쎄. 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3학년 학생들의 성적은 어느 정도 각이 섰습니다. 인자는 요 성적을 가지고 내달부터 시작될 대입 수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요 대입 수시에서 8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 억수로 중요하다지. 그래가 오늘 전략을 세우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력개발원 진로진학지원센터 김서하 교육연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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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바쁜 시기인데 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진로진학지원센터라고 하면 어떤 곳인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진로진학지원센터는 부산 지역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희망학과와 대학에 잘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주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 진학 상담과 설명회를 진행하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 연수와 각종 자료집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곧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지. 그래서 오늘은 수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수시 모집 특징 그리고 큰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올해는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약 4,000명 정도 증가하였고 예. 이 중 79.9%는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비율이라서 수시 모집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논술 전형 모집 인원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기 때문에 내신 성적과 학생부 기록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들은 논술 전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되며 전공 자율 선택제 즉 무전공이 확대되고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 및 선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작년 정시 모집에서 N수생의 강세가 뚜렷했기 때문에 네. 올해 역시 그 추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시 모집의 79.9%라고 하셨으니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에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좀 꼭 알아둬야 한 핵심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예.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교과 내신 성적만 100% 반영한다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예.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내신 성적이 50% 이상 반영되면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경희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 등은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서류 및 정성평가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교과 내신 성적 이외에 서류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여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등 다른 평가 요소를 활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별로 반영 교과, 내신 성적 산출 방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전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부산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고 예. 따라서 그 외 지역 학생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학생들만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고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지방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와 부경대, 한국해양대의 인기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의치, 한 약과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 인원의 약 7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부유경 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좀 체크해야 되는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생들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성적이 산출되는 대학과 학과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서울 지역 주요 대학과 부산 지역의 국립대 그리고 의학학 계열은 전과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 많은 대학들이 8과목에서 12과목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목 교과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적이 높은 과목을 반영할 경우에 성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할 때 성취도에 따라서 A는 1에서 2등급,
B는 3에서 5등급, C는 5에서 7등급으로 반영되는 등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지원하려는 대학과 학과의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네. 예, 특히 전년도 입시 결과를 많이 보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로 참고해야 될까요? 전년도 결과는 최소 3년치를 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는 다음 해에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는 다음 해에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률 변화에 따라서 합격선도 달라지기 때문에 딱 전년도 결과만 보고 지원을 하시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올해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전년도 대비 모집 인원은 약 4천 명 정도 늘어났지만 학생 수는 4, 5만 명으로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도에서 합격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전년도 걸 참고하실 때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내신을 커버해 줄 수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있으면 학생부 종합 전형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전형으로 지원할 학생들은 역시나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점검하는 게 1순위일까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거든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네. 학교 생활 기록부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성실한 학교 생활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 이외에 추가로 면접이 진행되거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면접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 지역 주요 대학과 의학학 계열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하므로 수능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생부 기재 항목도 줄어들면서 대학들이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더 자세히 확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 요 수시 면접 준비 핵심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낯선 사람 앞에서도 평소처럼 말할 수 있는 배짱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예.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했더라도 면접관 앞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준비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면접 유형을 알고 그에 맞추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 면접은 크게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류 기반 면접은 대부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관해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자신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꼼꼼히 살펴서 학교 생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성장하거나 변화한 점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자는 기출 문제를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주어진 제시문을 분석, 해석하여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할 텐데 특히나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수시 모집에 지원을 했더라도 수능 준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서울 지역 주요 대학과 부산 지역 일부 대학, 의학학 계열을 비롯한 특정 학과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지원한 대학과 학과의 전형을 잘 살펴보고 수능 준비까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수시 모집에서 반드시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송시 모집까지 고려한다면 수능 준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기 때문에 동일한 점수를 받더라도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보다는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할 때 반드시 반영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응시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대입과 멀어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혹시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좀 빠뜨린 질문이 있으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주로 합격 여부에 집중하시느라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네.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시 모집에서 여러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한 개의 대학에만 최종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초 합격 후에 등록을 했는데 다른 대학이 추가 합격을 통보받았을 경우 기존에 등록했던 대학에 연락을 해서 등록을 취소하고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 예.
하지만 가끔 합격의 기쁨에 취해 실수로 2개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이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땐 2개가 다 취소되는 거예요? 네. 정말 뭐 진짜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끝까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짚어볼 부분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뀌게 되고 또 선택 과목이 통합으로 바뀌면서 변화가 참 많더라고요. 대입제도 전반의 틀도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크게 보자면 바뀐 부분이 내신 등급제와 수능 유형이 변화가 했습니다.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으며 9등급제에서는 상위 4%까지 1등급을 받았다면 5등급제에서는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통합형 수능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단일 유형으로 응시하게 됩니다. 예. 네. 특히 사교육에서는 2등급을 받으면 원하는 대학 진학은 어렵다.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뀐 제도에서 성적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걱정과 불안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님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부산시 관내 많은 고등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1학년 내신 성적 자료를 취합하게 되었고 예. 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1학기에 전 과목 내신 2.00 등급이 약 18%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이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본다면 부산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통계는 전교생이 다 같이 이수하는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6과목 내외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선택 과목이 대다수인 2학년, 3학년으로 가게 되면 과목당 이수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 높은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생각해 본다면 더 적은 비율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2등급을 한 개라도 받으면 원하는 대학에 지나갈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 및 교과 이수 현황과 서류 평가, 면접 등 전형 세부 요소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한 등급만으로 원하는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더구나 고등학교의 과목 선택과 이수 현황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학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입시만을 위한 자퇴를 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모르셔서 정말 좀 공포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께서 알게 되신다면은 이제 사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공포 마케팅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학교에 제공하였고 학교에도 최근에 피드백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아직 1학년 1학기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교과 이수 현황 등을 대학에서 본다고 생각한다면 꼭 자퇴만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예, 진로 진학 지원 센터가 만들어진 이유도 공교육 내에서 양질의 대입 컨설팅을 해주기 위함인데 사실 큰 돈을 들여서 사설로 대입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진로 진학 지원 센터가 그런 사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또 이용 방법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센터는 특정 성적대 학생만이 아닌 모든 성적대의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대입 상담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연간 3학년 대입 지도를 경험하신 100여 명의 진학 지원단 선생님들과 대학에서 직접 입학 전형을 운영한 경험을 가지신 대학 입학사정관 출신 대입지원관님께서 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학생들의 성적이 대학별로 산출되고 모든 성적대 입시 결과가 누적된 대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수준과 목표에 맞는 최적의 입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상담을 원하신다면 인터넷 검색창에서 부산 진로 진학 지원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대입 상담 예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약을 하시고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서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검색창에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라고 검색하시고 사전에 예약을 해서 시간 잡으시면 상담하실 수 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학력개발원 진로진학지원센터 김서학 교육연구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진로진학과 관련한 행사 설명회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뭘까요? 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지금 성적으로 어느 학과,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나요를 가장 많이 듣고 있고요. 예. 다음으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유리할까요? 라든지 네.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쪽을 준비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네. 대입 전형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의 내신 성적과 네. 모의고사 성적, 학교 생활 기록부를 고려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진로 진학 지원센터의 목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대학에 가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일 텐데 예. 끝으로 이 방송 듣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대학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나 환경 때문에 당장은 원하는 길이 멀어 보이더라도 방향이 맞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믿어라는 말을, 학부모님께는 조급함보다 기다림과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목표는 좋은 대학이 아니라 네.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니까요. 네. 저희 진로진학지원센터도 그 여정에 함께하며 학생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교육연구사님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멋지십니다. 아니 근데 너무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하셔서 네, 자 오늘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또 학생분들, 학부모님들께도 참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력개발원 진로진학지원센터의 김서화 교육연구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제의 영광은 낡았다. 이제 하이엔드의 새로운